당시 나는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다. 친구들은 모두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고 자연을 만끽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기에 매우 들떠 있었다. 우리 일행은 5명으로 모임을 주도하던 민수, 늘 밝은 성격의 지은이, 조용하지만 든든한 재훈이,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수진이었다. 나는 이 모임의 막내였지만 친구들은 나를 항상 잘 챙겨주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차로 5시간 정도 떨어진 깊은 산속 캠핑장을 예약했다. 이곳은 최근 몇 년간 잘 관리되지 않아 다소 낡았지만 우리가 즐기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적이 드문 곳이라 다른 방해 없이 우리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착한 첫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즐기고 저녁이 되자 캠프파이어를 하며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옛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할 겸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너네 혹시 이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 들어봤어? 우리는 모두 관심을 보이며 그녀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다. 지은이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전했다. 몇 해 전 이 캠핑장에서 한 가족이 실종된 적이 있었고 이후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잘 믿지 않는 성격이어서 야, 그런 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엄습했다. 나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소리와 섞여 자연의 소리인 것 같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면서 여성의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깜짝 놀라 이불을 모조리 뒤집어 쓰고 더욱 몰입하게 들어봤다. 평소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은이가 한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밖을 내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방금 들었던 그 울음소리가 정말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신경과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옆에서 자고 있던 민수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는 그 술기운에 슬며시 텐트를 나가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조용히 텐트를 빠져나가자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나는 그 공포의 함정을 그 순간 맞닥뜨렸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분명 바로 앞에 나갔던 민수가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달빛 아래에서 바라본 캠프장은 다른 세계에 온 듯했다. 문득 뒤에서 작고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치는 것만 같았다. 놀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야릇한 한기가 스며드는 바람이 지나갈 뿐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되돌아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듣기 싫었던 그 울음소리가 더욱 명확히 들려왔다. 깊고 애처롭게 퍼지는 울음소리는 명백히 사람의 것이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손을 뻗어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몸은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마치 뿌리에 붙들린 듯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준아. 그제서야 나는 그 목소리가 수진의 것임을 알아챘다. 수진은 내가 없는 것을 눈치채고 나를 찾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곳을 벗어나 텐트로 달려갔다. 다행히도 내가 텐트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내가 나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듯 잠들어 있었다. 민수도 원래 자기 자리에 누워 깊이 잠든 상태였다. 신기하게도 그는 전혀 밖에 나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설마 하는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우리는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믿기 힘든 경험을 공유했다. 결국 우리는 예정된 계획을 취소하고 짐을 챙겨 일찍 캠핑장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두려운 여름밤의 비밀로 남았다. 이후 인터넷에서 다시 그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었다. 다만 그 가족의 실종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던 소문만이 우리를 더욱 소름 끼치게 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오래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학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낡고 허름한 모습이었다. 학교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때문에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학교에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구본관이라고 불렸다. 구본관은 학교 가장자리 숲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고 20년 전 큰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차단되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여러 학생들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구조되지 못한 몇 명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선 그곳에서 뭔가를 보았다는 증언들이 이어졌고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가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용감하기로 소문난 4명의 학생들이 이구 본관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플래시라이트와 휴대폰을 준비해 학교 담을 넘어 구 본관으로 향했다. 건물 앞에 서자 그 중 한 명이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를 부추겨 함께 들어갔다. 구 본관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요했다. 화재의 흔적은 여전했고 불타고 남은 검은 그을음들이 벽을 뒤덮고 있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걸어갈 때마다 바닥에 쌓인 먼지가 발밑에서 뽀얗게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나선 계단을 올라가려는 찰나 그들은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오래된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손으로 쓴 다이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먼지에 덮여있던 다이어리를 집어들자 갑자기 플래시라이트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그것은 화재로 인해 생을 마감한 여학생의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라는 문장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있었다. 갑자기 건물 전체에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 지나가더니 멀리서 다른 친구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그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한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플래시 라이트는 자꾸만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원래 입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열기 위해 애쓰던 순간 주위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복도를 따라 다른 출구를 찾아 뛰었다. 그러다 닫힌 창문 하나가 보였고 밤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그들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갔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전원 무사히 학교 밖으로 나왔고 그날 밤 그들은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구 본관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이 꿈 같다고 말했지만 4명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의미했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전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안전하게 간직되던 비밀이었고 시간이 흘러도 그곳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구 본관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구 본관은 시간이 흘러 자연에 의해 점점 더 잠식되어 갔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한 평범한 도시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특별할 것 없는 외관을 지니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은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리는 깊은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졌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기이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집안의 가구들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명료하고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벽파로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다. 소리는 일직선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문 근처에서 더욱 크게 들렸다. 그 문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던 옛 창고로 연결되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선 가끔씩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리가 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꿈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다. 어떤 날은 예전에 주민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낯선 그림자가 다시금 내 방을 가로질러 가곤 했다. 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되뇌었다. 돌아갈 시간이다. 준비하라. 깨어났을 때 그 말은 머릿속에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창고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겉보기엔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잡이를 당기자 뜻밖에도 문은 천천히 열렸고 메말라 있던 경첩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창고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희미한 빗줄기가 먼지 속을 뚫고 들어왔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순간 인식을 넘어설 정도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에 누군가, 아니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고 구석에서 걸쇠 소리가 들렸다. 벽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자 바닥에 열린 함정이 보였고 그 아래로 좁고 어두운 계단이 내려가고 있었다. 주저하며 계단을 내려가니 그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양초 몇 개가 드문드문 켜져 있는 좁은 방이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실루엣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소름이 온 몸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그 실루엣의 얼굴이 서서히 이쪽을 쳐다보며 스산한 미소를 지었다. 놀라움과 공포로 인해 몸이 굳어버린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실루엣은 입을 벌려 무언가를 속삭였으나
그 목소리는 바람에 쓸린 먼지처럼 희미하고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단 한 단어는 확실히 들렸다. 돌아가. 그 순간 방 안에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로 인해 문이 바람에 밀려 닫혔고 양초 불이 꺼지며 방은 암흑에 빠졌다. 공포에 질린 나는 더듬더듬 문을 찾아내려 했으나 그 공간에 갇혀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내 뒤에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고 그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쏘스라치게 놀라 뒤돌아보자 거울 속의 그 실루엣이 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는 더욱 많은 그림자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문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갔고 다행히도 열쇠가 잠기지 않았는지 문이 열려 밝은 복도로 탈출할 수 있었다. 문을 뒤로 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보니 방금까지 내가 있던 공간은 자취를 감춘 듯 흔적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아파트의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그 창고는 2번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주민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음과 꿈에 시달렸고 나는 그저 무언가의 경고였음이 분명한 그 실루엣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사를 준비할 뿐이었다.